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과 삭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3-09입니다. 3-09. 자, 그러면 이제 수정했을 때 뭐 수정 버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정 날짜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수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question entity랑 answer entity에 modify date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entity에 요것만 넣어도 알아서 이제 JPA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modify date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swer 들어가서 자,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요걸 먼저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먼저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요걸 하래요. 그러니까 수정에 대한 버튼을 만들려고 하죠. 그죠? 그럼 수정 버튼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 버튼의 위치는 현재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삭제는 말고 삭제는 아직 구현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디테일 들어가서 자, 질문에 보면 질문 수정부터 우리가 구현할 거기 때문에 justify date 컨텐츠 and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들어갔을 때 자, 수정 버튼 나오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클릭해봤자 안 됩니다. 클릭해봤자 수정으로 안 넘어가요. 자, 얘는 이제 먼저 아시죠, 여러분들? 퀘스천 모디파이드 해가지고 뭐 1번, 2번, 뭐 3번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is authenticated,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 다음에 퀘스천 author 해가지고 그러니까 not null, 그러니까 null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뭐냐면 authentication, get principal, get username.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수정이라는 건 뭐예요? 수정이라는 거는 글 쓴 사람과 그러니까 질문을 작성한 작성자와 그 다음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일치해야지만 해당 글에 대해서는 수정에 대한 권한을 갖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샵 authentication, 그죠? 인증된 사용자 그 중에 이제 principal 가져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 했죠.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저네임, 아이디죠.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그게 질문 사용자랑 뭐다? 그러니까 질문을 작성한 사람과 일치하냐? 그러니까 일치하면 뭐다?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수정 버튼에 대해서 렌더링을 해라. 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유저 1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유저 2로 로그인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유저 2, 1, 2, 3, 4 하면 자, 지금 유저 1들이 글을 썼죠. 그죠? 보이죠? 수정 버튼 안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이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질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일단 복사할게요. 무조건 어떤 요청에 대한 처리가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한 메서드가 존재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프리 어서라이즈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해가지고 있고 프린시펄 있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니까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져옵니다. 질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질문 가져온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사용자, 여기까지가 질문에 대한 사용자죠. 그러니까 질문의 사용자가 같냐? 어떤 거?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과 같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제 false다. false라는 거는 뭐예요? 권한이 없는 거죠. 느낌표만 true로 전환되니까 수정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리스폰스 스테이트 이스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션을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로 해가지고 런타임 이스션 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했으면 서브젝트랑 컨텐츠를 반영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한번 로딩 좀 해주고요. 수정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되죠? 이거 아니죠. 유저 2. 유저 2가 쓴 거.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폼이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사님, 우리는 모디파이 폼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 등록에 대한 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 등록에 대한 폼이 있어가지고 질문 등록 폼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모디파이 폼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오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여지는 화면은, 보여지는 거는, 모디파이에 대한 액션 메서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긴 한데, 얘네, 이 스프링부트가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썼을 때, 이 퀘스천 폼,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이 퀘스천 폼이 있잖아요. 퀘스천, 어딨어요? 퀘스천 폼. 그러니까 얘를 뭐 한다? 요걸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해. 그래서 재사용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정보를 뭐 한다? 남겨준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 자체는 create가 아니라 뭐 어떤 요청이냐면 modify예요. modify. 이제. 그래서 이 요청을 지금 get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폼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재사용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get 방식을 통해서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냐면 동일한 폼으로 question, create라는 걸 일단 get 방식으로 가져오죠. 질문을 쓰려면. 그 다음에 질문을 처리할 때 마찬가지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여기 get 방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포스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뭐다? 동일한 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동일한 폼을 사용하는 걸 떠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권한을 체크하는 로직을 여기서 구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질문 작성자랑 로그인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 권한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안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수정하면 수정 버튼 나오잖아요. 그죠? modify to? 그죠? 그러니까 modify to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써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거 안 쓰고 제가 랜더님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로그아웃 할게요.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modify to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얘도 잠깐 쭉 걸고요.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커가. 그러니까 체크로직 자체가 없으면 해커가 UR을 조작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의 사용자의 질문을 마구잡이로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품 보여주기 전에는 먼저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일치한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하고 질문 작성자가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프리 어서라이즈에 의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로그인하지 않으면 로그인할 수 있게끔 얘가 알아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지 않아도 얘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코드를 구현했는데 중요한 거는 동일한 폼을 지금 사용했다 했죠. 그죠? 퀘스천 크리에이트랑 퀘스천 이제 모디파이 동일한 폼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재사용성이 높아집니다. 재사용성. 내가 이제 폼을 모디파이 폼을 또 따로 만들지 않아도 물론 모디파이 폼을 새롭게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폼을 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폼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재사용해서 불러온다 하더라도 내가 뭐야? 자, 제가 로그인 다시 할게요. 로그아웃 하고 다시 로그인 좀 해볼게요. 자,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컨트롤 U 여러분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컨트롤 U 눌렀을 때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밑에가 아니라 여기 보면 글을 우리가 수정할 때
이게 맞나요? modify. 여기 뭘로 돼 있냐면 폼이 퀘스천 크리에이트로 돼요.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버리면 포스트 방식으로 날아갔을 때 액션 자체가 뭘로 날아가냐면 크리에이트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수정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질문 수정한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작성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글을.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지우게 되면,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 지우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이 아니라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생성되었던 CSRF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보안과 관련된 건데 이 CSRF 토큰 자체가 뭐다? 제거가 돼버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아니죠? 폼이죠. 폼.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얘를 제가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제거를 해보면 원래는 여기 CSRF 토큰이라 해가지고 히든 처리돼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가 내부적으로 CSRF 토큰 해가지고 이제 요걸 검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액션을 지워버리면, 액션을 지웠을 때 컨트롤 U 눌러버리면, 자 보이시나요? 자, 폼 메서드니까 CSRF 토큰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서는 자 그러면 질문 템플릿 수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퀘스트 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걸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CSRF 토큰을 체크하는 코드를 로직을 수동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SRF 수동으로 또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프링 시큐리티는 CSRF 값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 추가하지 않고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거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걸 추가하지 않아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th 액션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비워놔도, 자, th 액션만 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이제 ASML 폼에 이제 작동하는 방식인데, ASML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폼에 액션 속성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액션 속성이 비어있다 해도 현재 URL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재 URL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modify 있죠? modify. 그죠? 그러니까 modify로 URL을 전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 순간 알아서 내부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CSRF 토큰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폼은 비어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폼의 액션은 비어있지만 CSRF 토큰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스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여기다가 얘를 안 쓰고 CSRF 토큰을 요걸 굳이 이제 쓸 필요 없이 그냥 th 액션만 이렇게 쓰고 비워놔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ASML이라는 건 ASML 작동 방식인데, 이거는 ASML 자체가 여러분들이 요청한 요 폼으로 URL을 그러니까 요 URL에 폼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요렇게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쓰고 나서 질문 한번 수정해 볼게요. 당연히 이제 질문 수정해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수정 처리하는 건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정 처리 요거 자, 요건 있어야죠. 자,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시고요. 더 이상 요거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modify가 없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 위에 보면 modify 요거 있죠? 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먼저 아시죠? 질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서 이제 제목 넣고, 이제 내용 넣고, 그 다음에 수정 날짜 반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원리로 지금 작동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 제목 수정하면, 자, 보이죠? 수정되는 거. 질문 수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다.
수정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디파이 데이트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수정에 대한 날짜도 이제 모디파이 데이트 여기 지금 우측에 이렇게 추가됐죠. 당연히 나머지 것들은 넣린 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질문을 반영하기 전에 반영해놔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 잘 되죠. 요거 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도 다시 한번 리셋 좀 할게요. 왜냐면 질문, 그러니까 수정 날짜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 데이트가 이렇게 되네요. 자, 한번 봅시다. 크레이트 데이트. 요거 요렇게 돼 있어서 그렇구나. 자, 요거는 이렇게 반영해줘야 돼. 셋. 모디파이 데이트. 이렇게. 그렇죠? 이거 말고도 앤서 서비스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제 수정 날짜도 동일한 처음에 이제 작성 날짜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써도 어차피 수정 날짜 같은 경우 수정했을 때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홈페이지. 카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수정 날짜 자체가 뭐 반영되는 건 아닐 텐데 그냥 시간 전, 12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네요. 상관없습니다. 모디파이 데이트를 이제 반영하라고는 안 나오죠. 그냥 모디파이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책처럼 갈게요. 그냥 됐어요. 굳이 안 넣겠습니다. 굳이 넣지 않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널로 두겠습니다. 됐어요.